티끌 모아 태산이다. 돈은 최대한 많이 모아야 한다. 지금 모으면 나중에 써야 할 때가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근데 오늘 이야기할 이 책 하나가 이 생각을 완전히 깨버렸습니다. 근데 이게 제목이 좀 이상합니다. 다이 윗제로 영원으로 죽어라. 엥, 그게 뭔 소리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처음 이 책을 소개하려고 할 때 솔직히는 이걸 까려고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원래 돈을 모아야 한다는 쪽에 가까운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책의 의견은 반대입니다. 돈을 다 쓰고 죽어라. 책에서 처음에 느낀 점은 이랬죠. 좀 위험한 주제 아닌가? 이거 좀 낚시 콘텐츠 같은데? 진짜로 의문이 들긴 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읽다 보면 설득되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다이 윗 제로를 리뷰해보며 책에 숨겨진 진짜 핵심 내용을 살펴보죠. 이 책이 던지는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거예요. 너는 왜 돈을 모으고 있냐? 우리는 보통 이런 답변들을 할 겁니다. 미래를 위해서요.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요. 노후 준비요. 대부분 현재가 아닌 미래를 보며 돈을 모은다고 답하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 돈, 나중에 진짜 제대로 쓸 수 있어? 이 책의 가장 중요한 전제는 돈보다 중요한 건 시간이다 라는 겁니다. 돈은 만약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지나간 시간은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건강도 같이 사라진다는 거죠. 생각해보면 우리는 돈만 관리하고 시간 자산은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바로 인생의 전성기. 저자 빌 퍼킨스는 말합니다. 인간에게는 경험의 전성기가 있다. 책에서는 그 시기를 30대, 40대라고 말하죠. 과연 이 시기에 해야 할 것과 하고 싶은 것들을 나중으로 미루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세계 여행, 새로운 도전, 이런 건 체력이 필요한 경험이죠. 이걸 나중에 60대에 하겠다고 하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죠. 이건 비가역적 기회 손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짜 중요한 개념 하나가 나옵니다. 메모리 디비덴드, 기억 배당금. 이게 진짜 핵심입니다. 경험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배당처럼 돌아온다는 거죠. 여행을 한 번 가면 사진을 다시 보고 친구랑 얘기하고 추억을 떠올리고 경험을 말하죠. 한 번 간 여행으로 평생을 우려먹을 수도 있죠.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에게 계속 행복을 줍니다. 책에서는 경험은 평생 배당을 주는 자산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돈 모으지 말고 그냥 쓰라는 건가요? 그냥 쓰라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많이 착각하는 실수가 나오는데 바로 물건에 돈을 쓰는 것입니다. 여기서 물건이라 함은 차, 명품, 비싼 음식, 이런 건 경험이라기보다 감정적 기억으로 시간이 지나면 감정의 가치가 거의 소멸됩니다. 근데 경험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가치가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또 이 책이 진짜 뒤집는 개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돈에도 타이밍이 있다. 우리는 돈을 그냥 숫자로 보죠. 하지만 책에서는 돈은 언제 쓰느냐에 따라 가치가 달라진다고 말합니다. 돈이 다 돈 아닌가? 예를 들어보시면 다르실 겁니다. 30살에 1,000만 원과 70살에 1,000만 원. 어떤 느낌이죠? 같은 돈이지만 이 돈의 가치는 양쪽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충격적이고 극단적인 문장이 나옵니다. 죽을 때 돈 남기면 실패다. 물론 이유는 있습니다. 왜냐면 그 남은 돈은 결국 쓸 기회를 놓친 돈이라 말합니다. 우리가 평생 번 돈을 결국 다 쓰지도 못하고 죽는 구조로 살고 있습니다. 이걸 빌 퍼킨스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생의 어떤 기간은 공짜로 일한 셈이다. 그럼 여기서 분명 반문 나옵니다. 그럼 돈 펑펑 써도 되는 거냐? 절대 아닙니다. 이 책은 단순하게 소비를 부추기는 책이 아니라 돈 최적화의 필요성을 말하는 책입니다. 책에서 말하는 돈 최적화의 핵심 전략을 말해보죠. 첫 번째, 소비를 인생 전체에 분산시켜라. 우리는 흔히 젊을 때 고생은 사서 한다. 젊을 때 고생하고 늙어서 호강하는 이 구조를 목표로 살죠. 지금 고생하고 나중에 몰아서 쓰는 대신 인생 전체에 걸쳐 소비를 분산시켜 지금도 쓰고 평생 쓸 생각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경험에 선투자하라. 경험은 장기 감정 자산입니다. 그 특징으로는 초기 투자할수록 수익률이 높다는 거죠. 왜냐하면 초기에 투자할수록 반복 회상 가능, 관계 확장, 삶의 방향성 형성, 즉 가성비가 좋죠. 세 번째, 너무 많이 저축하지 마라. 우리는 저축을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책은 반대로 과저축도 리스크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시간이라는 자산을 잃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돈을 모으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불안해서인 이유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돈은 모을 수 있겠지만 시간은 사라지게 되죠.
네 번째, 상속은 죽기 전에 하라. 이 부분은 단순히 철학이 아니라 굉장히 현실적인 재무 전략입니다. 상속 전략이 있는 자산가들이 아닌 대부분 사람은 50, 60대에 상속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 시기는 이미 소득이 가장 높은 시기이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된 상태입니다. 즉, 돈이 필요한 시기가 아니라 이미 늦은 시기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책은 상속의 개념을 완전히 바꿉니다. 상속하지 말고 미리 증여하라. 왜냐하면 앞에서 말했듯이 돈의 가치는 금액이 아니라 타이밍에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타임버킷으로 인생을 설계해라. 인생을 5년, 10년 년 단위로 쪼개라. 그리고 각 시기에 해야 할 경험을 미리 배치하라. 예를 들어 20, 30대에는 여행과 도전, 30, 40대에는 커리어와 경험, 40, 50대에는 부의 확장. 이걸 안 하면 계속 나중에 하면 되지 하다가 도전도 못하고 끝나버리게 됩니다. 이 최적화 단계를 고민해보고 나의 현 상황에 맞춰 잘 대입할 수 있다면 동일한 자산으로도 훨씬 더 큰 인생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이 책은 단순 재테크 책이라기보다 인생에 한정된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전략서입니다.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믿어왔던 공식, 저축해야 한다, 돈을 많이 모아야 성공이다, 이걸 완전히 뒤집어버리죠. 근데 이 책이 흥미로운 이유는 단순히 새로운 생각을 던지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가를 강제로 생각하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돈을 모으고 있나요? 아니면 경험을 쌓고 있나요?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돈은 끝까지 남기려고 하고 시간은 계속 미루면서 쓰고 있습니다. 어쩌면 인생은 얼마를 벌었느냐가 아니라 언제 어떻게 썼느냐의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을 보고 나서 한 가지 질문을 계속 스스로에게 해보세요. 나는 지금 내 인생의 전성기를 그냥 지나치고 있는 건 아닐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은 쓰는 게 맞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더 모으는 게 맞다고 보시나요? 댓글로 여러분 생각 남겨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유니콘 정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